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토지를 과연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그리고 그 토지의 표시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어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느냐, 요 내용을 보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제 그 등록 방법에 따라서 해당 지적 공부에 모두 등록을 했다라고 보죠. 지적 공부. 지적 공부는 총 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등록상을 알아야 될 것은 7가지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물론 등록되는 것은 토지의 표시만 등록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의 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제 좌표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소유자도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등록을 하면 여기서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럴 수가 있죠. 이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가 있죠. 토지의 지목은 변경될 수 있잖아요. 또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합병을 하게 되면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죠. 면적이 변경되고 경계도 바뀌게 되죠. 또는 소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동 이름이나 리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지번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가 다 등록돼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가 있고요. 자, 있는 토지가 그대로 변경될 수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새로운 토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적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요, 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여기는 토지고. 근데 여기에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습니다. 이만큼 매립을 해서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자,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으면은 이 지적 공부를 열어서 이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다시 경계를 그리고 면적도 등록하고요. 그래서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있는 토지가 변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새로이 지적 공부를 또 정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를 정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새로운 토지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바다인데요. 여기까지가 바닷물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는 토지의 경계가 여기였지만 여기는 바다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자, 바다가 되면은 다시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이걸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여기 부분을. 그러면 말소를 시키려면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 표시를 이제 일부 저 경계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하기 위해서 또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새로이 정한다든지 변경, 말소가 됐을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요,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민법 공부하시면 민법에서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죠.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죠. 이와 비슷하죠. 토지가 새로 정한다든지 토지를 변경, 이제 말소, 사라졌을 때 말소하는 거죠. 자, 권리에서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지적 공부의 정리가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합니다. 이동 정리를 하게 돼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적 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제 소유자도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변경되면은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소유자를 변경하는 지적 정리를 거쳐야 되겠죠. 자, 소유자를 변경하는, 소유자를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자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이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지적 정리라고 합니다. 지적 정리.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이렇게 지적 정리 절차를 이제 봅니다. 예,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등록하는 절차를 봤고요. 이 등록된 사항들이 이렇게 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지적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그 지적 정리 절차를 제4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지적법은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지적 정리 절차인 제4장이 그나마 지적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이때 토지의 이동은요, 이것만을 말해요. 토지의 표시는 6가지죠. 이 6가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토지의 표시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또 토지 이동 정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유자 정리를 한번 보죠. 소유자 정리. 정리 절차에. 자, 큰 흐름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여러분이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소유자 정리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요. 우리가 첫 시간에요.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우선이 되지만은 소유자는 누가 우선이 됩니까?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 중에 등기부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이 원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을로 만약에 소유자가 변경하고 싶으면은요. 지적공부상에서 을로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여전히 갑으로 남아있으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남아있는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에 갑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지적공부는 소유자를 을로 절대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을로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돼서 소유자를 정리하고 싶으면은 을은요, 자기가 소유자로 정리하고 싶으면은 등기소 가서 등기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의 등기를 갑에게서 을로의 이전 등기,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마친 다음에 그러면 등기부 을로 돼 있겠죠. 그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가서 자, 내가 이제 소유자니까 여기 지적공부에도 소유자를 나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해야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를 보고 우리 소유자 맞네 해서 을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자, 소유자 정리는 뭘 보고 한다고요? 원칙적으로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처럼 등기 관련 서류. 간단합니다. 소유자가 등기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정리를 하는 것이지 소유자를 지적소관청에서 갑이 소유네, 을이 소유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등기부를 보고 정한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 만약에 최초로 새롭게 등록을 할 때요. 신규 등록을 할 때입니다. 최초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지적공부하고 등기부 중에 무엇이 먼저 만들어진다고 했죠?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적공부는 직권으로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다 지적공부를 만듭니다. 그러나 등기부는 당사자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그때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관련 서류가 없죠. 등기부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등기 관련 서류에 정리했는데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유자도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직접 조사해서. 이 경우만 예외가 되는 거죠.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서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 제외하고는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은요. 이거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는 다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라는 게 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 절차는 간단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는 지적소관청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서 결정된 그 토지의 표시를 등기부가 옮겨줬기 때문에 토지 이동 정리는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에, 즉 토지의 표시에 관한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토지의 이동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토지 이동 정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적 정리 절차 했을 때는 주로 토지 이동 정리, 즉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이동 정지 절차는요. 원칙적으로는 자, 지목이 바뀌었을 때요. 지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그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이 지적소관청에 그 관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지목 변경된 거 없느냐 이런 걸 계속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 지적공부에는 정확한 내용이 등록돼야 되는데 그 정확한 내용을 찾아다니기가 지적소관청이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토지 이동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직권 등록주의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는 물론 직권으로도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모든 토지 이동의 이제 공통점이 됩니다. 신청 절차에 있어서. 자, 그럴 때요. 자,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사람, 그 신청서, 원칙은 신청이니까 신청서만 보고 정리를 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신청서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원래는 이 토지에 지목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전으로 지목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에서 전으로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사대도 보지 않고 전으로 등록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대로 나가야 될 세금을 전으로 세금이 적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서만 보고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고요. 그래서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토지 이동은요, 조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면적이나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요. 면적이 바뀌었다랄지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뿐만 아니라 측량도 하게 됩니다. 측량. 자,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만 측량을 하면 되겠죠. 예컨대 동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동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죠. 집원 바뀌었다고 해서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지목만 이렇게 바뀌었는데 측량할 내용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소재, 집원, 지목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측량하지 않고 면적, 경계, 좌표 이동만 측량을 한다. 다만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합병입니다.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분할할 때는 생각해보죠. 한 필지를 둘로 분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0번지가, 한 필지는 100번지가 될 것이고 하나는 100의 1번지가 되겠죠. 그럼 100번지가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00번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번지의 면적을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합병할 때를 해보죠. 자, 여기가 100번지가 있고 여기에 101번지가 있는데 둘을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측량할 필요 없어요. 경계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합병하면 이제 100번지가 되겠죠. 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100번지가. 그럼 면적 측정을 할 필요 없이요. 이 두 개를 합산해버리면 되겠죠. 따로 측량할 필요 없는 거죠. 경계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분할할 때는 경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면적 측정도 하지만은 합병은 경계를 지워버리고 그냥 합산하면 두 개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흐름은 이렇게 됐죠. 토지 이동은 신청 직권에 의해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이동 정리를 한다. 그래서 모든 토지 이동에 있어서의 공통된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적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지적 정리를 하면 거기서 모든 지적 정리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지적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된 내용이요. 이렇게 집원이라든지 지목이나 면적을 변경하여 등록을 했을 때요. 자, 변경하여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는요. 지적 공부에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도 등록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요. 대에서 전으로 정말로 바뀌었다라고 해보죠. 지목이.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는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있는 등기 공무원이 이게 대에서 존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아침 먹고 지적 공부 열어보고 점심 먹고 지적 공부 열어보고 계속 지적 공부를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등기부에는 여전히 대로 남아있고 지적 공부에는 전으로 돼 있으면은 이것은 대입니까 전입니까? 등기부에는 대로 돼 있고요. 지적 공부에는 전으로 돼 있으면은 이것은 대가 됩니까 전이 됩니까?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이 됐습니다. 근데 전이 이제 옳은 것이 되는데 등기부에는 여전히 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죠.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등기부도 대에서 전으로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되는데 등기 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정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빨리 등기부도 지적 공부와 일치시키도록 이걸 먼저 전을 등록한 사람은 지적소관청이 될 테니까 지적소관청은 빨리 등기부도 고칠 수 있도록 등기관서에요. 야, 너희들도 빨리 우리가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빨리 등기부 고쳐라라고 해서 등기 촉탁을 합니다. 변경 등기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빨리 등기하라고 촉탁을 해요. 이 촉탁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동급에 있는 관공서들끼리 뭔가를 이렇게 알린다든지 이렇게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같은. 그러니까 등기소하고 지적소관청은 서로 동급에 서로 다른 관공서이기 때문에 관공서가 다른 관공서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촉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떨 때 촉탁을 합니까?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변경이 생기면 촉탁을 하는 것이지 경계나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나 좌표에 정리를 했을 때는 촉탁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요. 이 네 가지가 기록이 되는데요. 지번, 지목, 면적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하지만은 소재가 변경이 됐을 때요. 소재가 변경됐다는 것은 동 이름이 바뀐 겁니다. 리 이름이나. 그러나 이 소재가 바뀌는 것은 지적소관청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으로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골 이름이 원래 여기가 양촌리였어요. 양촌리였는데 이것을 신공리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으로 바꿨다는 거죠. 자, 법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비록 지적공부에 양촌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신공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촌리의 땅에 총 뭐 100필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한 70필지는 신공리로 바꿨는데 나머지 30필지는 여전히 양촌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못 바꿨어요.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지적을 정리할 때. 그래서 동리론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70필지는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공리가 되는 것이고 아직 30필지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30필지는 양촌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법으로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꿨기 때문에 이 토지들은 모두 이제 신공리 토지가 되는 것이죠. 모두 신공리가 되고 지적소관청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그 리 이름을 바꿔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0필지에 대해서 양촌리를 신공리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등기관서에 야, 우리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도 바꿔라 라고 해서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은 등기소에서는 야, 우리도 그거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이건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법으로 양촌리를 신공리로 바꿉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적소관청도 알겠지만은 등기소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소재가 이동이 생겼을 때, 변경이 생겼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지번, 지목, 면적이 이동이 생기면은 지적소관청이 정리했으니까 지적소관청만 알지 등기소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이제 촉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등기 촉탁에 있어서는 지번, 지목, 면적에 이동이 발생하면 항상 등기 촉탁을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또 이제 신규 등록이 나오는데요. 자, 최초로 신규 등록을 했을 때요. 자, 신규 등록을 할 때는 토지의 표시도 지적소관청이 정하고 소유자도 직접 정한다고 했습니다. 등록해서. 그리고 신규 등록을 한 다음에요. 등기 촉탁을 하려고 했더니 등기부가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지적공부만 있지 아직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신규 등록을 하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막 한 상태, 이 상태에서는 등기부가 아직 없습니다.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뭐 등기부를 고쳐라라고 하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아예 등기부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을 한 다음에 등기 촉탁만 해서 등기부하고 지적 공부를 일치시키면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맨 마지막으로 자, 지적 정리가 됐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등에게 지적 정리가 됐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통지까지 해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다만 이때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도요. 만약에 지적 정리를 할 때 소유자의 신청에서 정리가 됐을 경우에요. 자, 신청에서 정리가 됐다는 것은 소유자도 알고 있는 거죠.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했을 때는요.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고요. 직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는 지적 정리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에서 알아서 정리했을 때는. 따라서 이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이럴 때 통지를 하는 것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했을 때는 통지를 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 촉탁과 통지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모든 지적 정지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4장에서는요, 이렇게 토지의 이동이나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 토지 이동 정리, 소유자 정리 절차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지적 정리 절차. 이 중에 중요한 것은 토지 이동에 따른 바로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특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4장의 제목도 토지 이동에 따른 그 지적 공부의 정리 절차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자, 큰 흐름이니까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새로이 정하기 때문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등록 전환, 우리가 지번할 때 했던 거죠. 등록 전환, 즉 임야도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 토장으로 옮겨 등록하게 되면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었을 때는 그 지번이 산자를 붙였지만은 이제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겼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토지 이동이 발생하겠죠. 또 우리가 앞에서 했던 토지를 뭐 분할한다든지 합병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나 경계에 또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토지의 이동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이런 여러 가지 그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토지 이동 정리 절차의 구체적인 그 토지 이동 정리의 구체적인 절차를 다룹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의 공통적인 것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다만 개별적인 원인에 따른 그 정리 절차가 조금씩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 좀 다른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지 이동 정리 절차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그 원인들에 따른 개별적인 그 절차들을 이제 구별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가서요. 자, 제4장에서 토지 이동이 있죠. 토지 이동은 개념이니까 의의 보시면 토지 이동이란 이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6가지를 말하고 이 6가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자, 밑에 보시면 토지 이동의 구분은요. 자, 요거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모든 토지 이동에 따라 다 조사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측량을 하는 건 아니었죠.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만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토지 이동 조사 이외에 측량도 하는 경우고 오른쪽은 토지 이동 조사만 하고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는데 자, 측량을 하지 않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소재, 지번, 지목의 이동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소재가 바뀐 거죠. 측량하지 않고요.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지번이 변경. 측량하지 않죠.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지목이 변경. 이거 측량하지 않겠죠.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합병. 합병은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에 전부 등록 말소 있는데요.
자, 이거 보죠. 만약에요, 바닷물에 이 토지의 일부만 바다가 들어옵니다. 일부만 바다가 됐어요. 일부만.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는 남아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바다와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정해야 되겠죠. 정한 다음에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고 해보죠. 전부가 바다가 됐으면 이 토지는 더 이상 전부가 바다가 돼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고 면적이고 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는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바다로 된 토지에 전부 등록 말소하는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왼쪽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바다로 된 토지의 일부만 등록 말소할 때는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하지 않는 경우 이걸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신규 등록부터 다시 말해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른 그 원인별로 토지 이동 정리라는 이제 절차를 살펴볼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신규 등록이 있죠. 자, 신규 등록은 개념이 있죠.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등록하는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간척 사업을 했어요.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으니까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섬이 무인도고 사람이 살지 않는 토지여가지고 몰랐어요, 존재하는 것을. 그러다가 원래 존재했던 토지인데 몰랐던 토지를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는 어떻습니까? 원래 토지가 존재했지만 등록이 누락됐던 토지죠.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발견했으니까 다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신규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죠.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누락됐던 토지죠. 이런 토지를 지적공부에 이제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가로 2번에 밑에 보시면은 신청 절차요. 이제 토지 이동 정지 절차입니다. 자, 토지 이동 정지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한다는 거죠. 자, 공유 수면을 매립했으면 매립한 사람이 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겠죠. 취득을 하게 되고 이 토지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유자가 있으면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것이요, 뭐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공유수면 바다를 메우는 일이 엄청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한테 맡겼습니다. 현대건설이 매립을 하는 거죠. 물론 현대건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매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바다는 원래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매립을 하게 되면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 토지의 소유권은. 그럼 매립하면서 이제 국가랑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매립하면 너희들이 가져라. 대신에 이 토지의 3분의 1은 국가에 헌납하라. 그러면은 매립한 토지의 3분의 1은 국가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현대건설이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대건설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를 보죠. 자, 매립이 다 끝났습니다. 자, 매립이 다 끝나면은 언제 매립이 끝났다고 보냐면요. 토지를 매립했으면은 이 토지가 정말로 바다로 쓰러지지 않고 토지가 완전히 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지적소관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아, 맞다. 더 이상 토지가 완전히 됐구나. 이제 더 이상 흘러내리지를 않겠구나. 라고 하게 되면은 토지 건설회사에 준공검사를 하는 거죠.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통과를 하게 되면 드디어 준공이 되는 겁니다. 토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토지가 비로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 이 물건이 발생하게 되고 토지가 발생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이 현대건설이 이제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토지는 현대건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건설이 이제 신규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은요, 신규 등록이 되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신규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소유자가 발생을 하고, 그렇죠. 물건이 먼저 발생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이 발생했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물건이 성립함과 동시에 소유자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소유자에 의해서 신규 등록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신규 등록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되기 전에 먼저 소유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가 신규 등록 신청을 하는데, 자, 이때 동그라미 1 신청인 해서요. 누가 신청하느냐? 동그라미 1 밑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리고 그 신청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했죠.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직권을 하기 전에 먼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신청을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신규 등록 신청은 저렇게 토지가 발생했을 때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요.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면적 경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다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요.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도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소유자를 조사해서 등록할 때요. 소유자가 누군지를 지적소관청에 나가가지고 누가 소유자입니까? 이렇게 뭐 찾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뭘 조사하냐면요. 소유자가 신청을 할 때는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다라는 것을,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다라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와야 아, 네가 소유자구나 해서 신규 등록을 하면서 소유자를 그 사람 이름으로 신청인에게 이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조사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소유자에게 뭘 들고 오게 하느냐? 내가 소유자라는 소유권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오게 되면은, 이걸 들고 오면은 이 소유권 증명 서류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가 틀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소유권 증명 서류에 따라서 소유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그 첨부 서류는요, 소유권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물론 신규 등록 신청서를 씁니다. 쓴 다음에 소유권 증명서류도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소유권 첨부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해서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시면 리을을 먼저 보죠.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그러니까 소유권 증명서류를 들고 오는데 그 소유권 증명서류의 대표적인 예가 기역, 니은, 디귿에 있고 이런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없으면 다른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해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유권 증명서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보시면은 여기 토지의 무인도를 만약에 갑이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이건 내 거야. 을도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이거 내 거야 라고 해요. 서로가 자기 거라고 다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이 무인도가 갑의 소유냐 을이 소유냐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소유권은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소유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갑이 소유자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갑이 이제 승소 판결문이 있겠죠. 그러면 갑이 그 승소 판결문을 이제 들고 오게 되면은 아, 갑이 소유자가 맞구나 해서 갑 앞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류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 판결이죠.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들고 온다든지 또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공유수면을 이렇게 매립을 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준공검사를 누구한테 줍니까? 건설회사, 새로운 소유자에게 준공검사를 해주겠죠. 준공검사를 소유자가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준공검사를 받은 사람이 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소유자가 되겠죠. 따라서 현대건설이 소유자인 경우에는 현대건설은 신규 등록 신청을 할 때 준공검사, 자기 앞으로 나온 준공검사 확인증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대건설이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 보시면은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그 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들고 오면은 그것이 소유권 증명서류가 됩니다. 또는 디귿 보시면요, 어디서 뭐 개발을 했어요, 어떤 한 지역을.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에 개발했는데 이 구역을 다 개발했어요. 개발해가지고 토지들을 이제 또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남는 토지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남는 토지가. 자, 그러면 이것은 남는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는 토지가 하나 발생을 했다는 거죠. 남는 토지. 소유자가 없습니다. 자, 즉 무주의 소유자가 없는, 주인이 없는 토지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소유자 없는 토지는요. 먼저
뭐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동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이제 부동산이 되겠죠. 이 소유자 없는 무주의 부동산은요, 항상 국가가 소유합니다. 국유로 간다는 거죠.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차지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합니다. 자, 그러면은 남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 소유가 되는데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이게 뭐 천안 지역이라고 해보죠. 천안. 천안의 지역에서 개발을 했는데 요새 천안 많이 개발하고 있죠. 천안 지역에서 이걸 개발했는데 무주의 토지가 발생했어요. 자,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천안 시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안시가 자기들이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좀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천안시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국가 토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지적법에서는 주로 나오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적공부의 목적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있으니까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국가의 재산이죠, 이것은. 자,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로부터 이 토지를 가져라 라고, 그러니까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가가 있어야 되느냐?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이야기입니다. 디귿 보시면 토지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국가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려고 해요. 소유권을 자기가 취득하고 싶다는 거죠.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를 들고 와야 됩니다.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딱 한 번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리을 보시면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3번은요. 자, 이렇게 서류를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런 걸 들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어요. 준공검사를 누가 해준다고요? 지적소관청이 해줍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건설회사에 주고요. 원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야, 너희들이 원본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 확인해 봐라 이거죠. 그거 확인을 하면은 현대건설이 준공검사 받았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위에 이의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굳이 소유권 증명 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이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런 내용은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출할 필요 없죠. 지적소관청이 원본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자, 반가로 3번 이제 구체적인 이제 등록 절차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서와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서 구체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신청을 하게 되면은 1 보시면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되겠죠. 면적 경계 좌표도 새롭게 정할 테니까요. 그리고 2번 보시면은 토지의 표시사항은 물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소유자도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신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이 특징들 방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자, 이런 이제 특징들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과 비슷한 것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록 전환이 있죠. 자, 우리가 신규 등록 전환은요, 우리가 지번할 때 잠깐 설명을 했던 거죠. 지번할 때.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 동일하다라는 거였죠. 자, 우리가 여기가 바다가 아니라요, 산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토지가 원래는 임야였어요. 임야였는데 이것을 개간을 했다는 거죠. 임야였는데, 그래서 원래는 임야였던데 임야를 이것을 전으로 개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야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데 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게 되는 거죠. 자, 옮겨 등록하기 때문에 지적도 상에서 어떻습니까? 다시 경계를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지번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산자를 붙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산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산자를 붙였지만 여기서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번도 바뀌게 되고요. 자, 면적도요, 때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임야도의 축척은요, 자, 우리가 면적을 측량할 때는 도면 위에서 측량을 한다고 했어요. 자, 임야도는 축척이 적기 때문에요, 도면 위에서 측량을 하다 보면 그만큼 오차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지적도는 임야도보다는 더 축척이 크기 때문에 더 넓게 그려집니다. 더 넓은 곳에서 면적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또 면적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이거 등록 전환할 때 그 절차들을 봅니다. 네, 등록 전환 절차에 있어서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번 부여 시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절차들만 보죠. 자, 먼저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등록 전환에서 의 보시면 등록 전환이란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는요, 등록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이 지목이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으로 이제 지목이 변경이 되면은 이럴 때는 이제 등록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그 임야도에 등록된 지목이 지적도에 등록해야 될 지목으로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럴 때 등록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될 텐데,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자, 토지가 형질이 변경이 되는 거죠.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없던 것이요, 건축물이 주택으로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예, 원래 임야였던 곳이 이제는 대로 지목이 변경되게 되겠죠. 대로 지목이 변경됐으니까 지적도로 등록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에 대해서 등록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요게 중요한데요. 지목 변경이 없이도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였어요. 그래서 전체가 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일부분을 여기 개간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만 따로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게 되는데, 이 전체가요, 여기가 원래 경계였는데 이 전체를 전체적으로 다 개간을 했어요. 자, 임야도에는 여러 가지 또 필지로 존재하고 있겠죠. 여기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데 다 이것을 개간했습니다. 그래서 다 밭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모두 등록 전환을 하겠죠. 그런데 유일하게요, 여기 끝에 있는 요 한 필지 토지요, 이것만 여전히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개간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토지를 다 등록 전환할 텐데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록 전환할 수가 없겠죠.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다 토지를 등록 전환했는데 이 임야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그대로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기가 좀 안 좋죠.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나의 전체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토지들이면 하나의 지적도에 들어오는 게 좋겠죠.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어차피 등록 전환 여러 필지를 하는 김에 남아있는 이 필지도 한꺼번에 등록 전환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한꺼번에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요, 자, 이것은 지목은 그대로 임야인 거죠. 여기는 여전히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지목이 그대로 임야인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임야가 임야도에 있는 토지가 이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 거죠. 즉,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가 토지대장으로,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가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게 되는 거죠. 즉, 지목의 변경이 없이도 이렇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보죠. 기억 보시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은 보시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예요. 자, 여기는 다 임야입니다. 임야.
다 임야예요. 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고 해보죠. 다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필지를 이 사람이 지원으로 개간을 했습니다. 임야를 지원으로. 그런데 임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산지 전용 허가 이런 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관련법에서 이걸 금지하고 있었을 때요. 자, 사실상 밭으로 이용은 되고 있지만 관련법에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으로 지목 변경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토지는 임야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임야인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는 사실 규범적으로 이것은 임야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실 상태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상태를 등록하기 때문에요. 임야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임야인 채로 등록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디귿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겁니다.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선이 이렇게 딱 분할이 돼요. 여기 안에가 다 도시개발, 도시관리계획선 하나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가 임야예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전체가 한 필지죠. 한 필지. 한 필지가 임야예요. 한 필지가 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선 안에 들어오는 토지들은요. 다 이것은 지적도에 등록을 합니다. 지적도에 등록하기 때문에 이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되면 이 전체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임야인 채로, 이건 임야죠, 임야. 임야인 채로 이것도 등록 전환, 즉 지적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대장 지적도에서는요. 자, 임야라고 해서 반드시 임야대장, 임야도에만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목은 그대로가 되지만은 지번은 바뀌어야 되겠죠. 원래 임야일 때는 요게 임야예요. 임야이고 이건 여전히 임야입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 3번지 했겠죠. 산 3번지 이렇게 했을 때요. 근데 이것은 더 이상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앞에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은 임야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느냐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자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비록 임야라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산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시 어떻습니까? 지번을 다시 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자, 요런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임야인 채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세 종류가 있는데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반가로서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신청 절차도요. 신규 등록과 동일합니다. 그 토지 소유자가 60일 내에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은요. 이것도 직권으로 등록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반가로 4번 보시면 등록 절차에서 1번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합니다. 경계를 새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 측량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면적도 다시 측정을 해요. 대축척이 됐기 때문에 다시 면적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임야도.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상은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은요, 이렇게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이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요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테지만은 이렇게 지목 변경이 없이도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신규 등록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또 토지 이동 원인에 따른 그 정리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